저는 올해 67이 된 이상우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사람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앞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개울과 버드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피고 여름이면 그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고 참개를 잡으며 놀았습니다. 그 시절 제 옆에는 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짙은 댕기머리에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아이 수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제가 1등을 하자 그녀가 제게 귓속말로 "너 진짜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쿵하고 마구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 앞에서 말이 줄어들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는 같은 반이었고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을 뛰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하교길에 집 앞까지 같이 걸어가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더 예뻐졌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교복 치마, 웃을 때마다 볼에서 피어나는 보조개가 나의 마음을 더 설레게 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 저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일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1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는 마지막 날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서 있었지만 끝내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은 바쁘게 흘렀습니다. 군대 입대하고 직장생활, 결혼생활, 자녀 양육. 그렇게 제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의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 봄, 동창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창회에 꼭 참석해라. 내 첫사랑 수진이도 온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러 가는 날 손이 떨리고 목은 바짝 말랐습니다. 모임 장소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친구들은 모두 머리가 희끗하고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나이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늙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얼굴을 보는 순간 아우라가 느껴지고 예전에 웃는 모습이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뛰고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간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소식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기다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동창회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봄비에 번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떠돌아다녔어. 서울에서 대학도 다니고 대구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대전에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정신없이 살았지."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 뒤로는 혼자였지."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미소 속에는 긴 세월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운 것은 힘든데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조용하더라. 밤에 불 꺼진 집에서 TV 소리만 들리면 그게 나에게는 세상 전부였어. 저는 괜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50년 동안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한 구석을 세게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네 얼굴 보니까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도 뜨겁게 젖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절히 보고 싶었던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몇 주 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여행 갈래?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닷바람이 실어다주는 소금기 섞인 향기가 오래된 시간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잡지 못했던 손을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가깝게 안았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그리움이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손끝 하나, 눈빛 하나에도 설렘과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그 순간 서로를 향한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몰려왔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데 섞여 마치 시간을 거슬러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황홀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30대처럼 생기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벽을 넘어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사랑을 쏟아내며 밤이 지나도록 서로의 존재만으로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 둘만의 세계 속에서 50년 동안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단 한 가지,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보다 뜨겁고 순수하다는 것을. 남들이 보기엔 늦은 사랑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강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길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수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았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오래전 우리 부부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각자 원하는 길을 가기로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진이는 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첫사랑,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랑을 다시 놓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사랑으로 채우기로. 세상의 시선보다 남은 인생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강원도의 바다, 전주의 한옥단지, 남해의 아름다운 파도, 그리고 봄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진해의 길목까지. 어디를 가든 우리는 마치 20대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 손이 주는 온기가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지 않다는 것을. 좋은 집도 화려한 옷도 남의 부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연애냐고,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고 절실해진다는 것을. 어느 날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랑한 만큼만 남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돈도 명예도 물건도 다 두고 가지만 사랑만은 가슴속에 남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수진이가 끓인 따뜻한 된장국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함께 마당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남은 생 우리는 절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런 사랑을 꿈꾸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예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냈고 함께 그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주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는 강가와 들판을 걸었고 낙엽이 지는 계절에는 산을 걸었습니다. 돈을 벌고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다시 만난 수진이와 지내면서 그 모든 게 다 부질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을 채우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랑이구나.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 같다면 지금의 사랑은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눈부시지만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햇살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희끗한 머리칼도 그저 오랜 시간을 건너온 우리의 메달처럼 보일 뿐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아끼며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손을 잡고 조금 더 서로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늦게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두려워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혹은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 하나만 있으면 남은 인생은 전혀 다른 색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남은 날들이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설레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매일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그녀가 웃기를, 오늘도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적 감추었던 사랑이 있었다면 늦기 전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